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으로 공직기강 비서관이 발탁된 전치영 변호사입니다. 이 전치영 비서관이 과거에요.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 사태, 가수 정준영과 최종원 일당의 이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 사건의 공범이었던 버닝썬 영업직원 출신의 김모 씨를 변호했던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요. 앞에 가수 정준영 씨가 나가고 그 정준영 씨를 뒤따르는 저희가 빨간 동그라미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이 버닝썬 사태의 공범이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을 지금 현직 공직기강비서관이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변호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변호한 건 전 비서관 유일하다고 해요. 설조한 변호사님. 네. 대통령실은 변호사 시절의 수임 사건을 문제 삼기 어렵다고 합니다만 지금 이게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요. 저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뢰가 들어왔었을 때 어떤 그 사건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서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또 피치 못할 경우에 변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일 때 일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이런 변호를 했던 변호사에게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자리를 맡겨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악질적인 전세 사기범에 대한 변호를 했던 사람을 공직기관 비서관에 앉힐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성폭행 사건으로 정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어떤 성폭행범에 대한 변호를 했던 변호사를 우리가 공직기관 비서관에 앉힐 수 있겠습니까? 적절한 자리란 게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정부에서 어떤 그 인사를 통해서 그 정부의 격과 인사의 방향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 전치영 어떤 비서관이 과거에 어떤 했던 일 자체만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한 재판을 가지고 1심부터 3심까지 변호를 했던 사람을 공직을 기강 잡는 비서관에 어떤 선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정부의 어떤 격과 그다음에 인사로서 보여줄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긋나 보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예. 또 옆에 계신 우리 또 조현삼 변호사님. 그렇죠. 저도 법조 기자를 했습니다만 이 공직 나갈 뜻이 있고 또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수임할 것도 좀 생각하면서 고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건도 아니고 버닝썬 사건입니다. 술에 취한 여성들 강제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이 버닝썬 직원 출신 이 사람을 유일하게 변호인단 출신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1, 2, 3심 모두 변호했던 사람이 전치영 변호사고 그분이 지금 공직자들의 윤리, 이런 성인지 이런 부분들을 감시 감독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지금 맞는가라는 물음들이 뒤따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전치영 공직기강 비서관이 근무했던 법률사무소의 경우를 예를 든다고 한다면 그 사무소는 아마 형사사건을 굉장히 많이 수임하는 그러한 사무소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수임한 사건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수임을 좀 꺼려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변호사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건도 응당 맡아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전치영 공직기강 비서관이 그 당시 법정에서 굉장히 무리한 주장을 했다라든가 피해자를 모욕한다라든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변호를 했다고 한다면 그런 비난과 비판이 일정 부분 수용할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변호 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그 변호를 어떻게 했는가라는 부분도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면 버닝썬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피해자는 인지를 못했다. 이런 변론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저희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각종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를 했을 때 그에 부합하는 사정을 변호인으로서 확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변론 과정에서 현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변호사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그 변론 과정에서 지나친 억측을 주장을 한다라든가 피해자를 굉장히 망신 주기, 모욕 주기 식으로 그런 변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적절한 수준에서 변론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구태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습니다.